자, 그다음 요거 하는 건좀 넘겨주고. 이따가 풀 문제니까. 그러면 오늘 결승은 조율이 빼놓고 나왔죠. 자, 아까 미리 온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명사나 형용사 파트는 일단은 스킵하고 넘어가고 오늘은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가정법을 지난주 수요일 날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하나 혹시 안 남니? 안 남어? 너 좀만 기다려. 그 조동사 파트를 먼저 공부하고 이번 주 수요일에 가정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뒤에 이제 뭐 수일치 강조까지 하고 그 마지막 날 내가 이제 특강 첫날에 얘기한 것처럼 배운 거 전체를 가지고서 총괄 평가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이면 이제 중강이야. 그러니까 그 수요일 날 다 한꺼번에 한번 테스트 보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자, 일단 조동사는 먼저 칠판에 좀 쓰고 내용을 좀 쓰고 우리가 이게 특강과 본 수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게 한 번 공부하고 그다음에 복습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되는 거니까 조동사도 사실은 배운 지 얼마 안 됐던 파트야. 다시 한번 잘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준이 이거 다 썼니? 선생님 이거 주고 노트 쓸게. 자,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방법 얘기해 줄 테니까 요거 여기다가 필기 노트 하면 해서 조동사. 자, 일단 자, 이 조동사의 조자는 일단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구별을 할 때 동사는 크게 우리 영어에서 총 세 가지가 있지. 대분류가. 하나는 뭐야? 비동사. 하나는 조동사.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는 다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비동사 다음으로 개수는 많은 그지? 이 조동사에 대한 개념을 보는 거예요. 조동사의 조자는 기본적으로 돕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동사의 이름 자체가 자기가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동사의 의미를 일단 다른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고 돕는 동사를 우리가 조동사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크게 딱 우리 문장 속에서 만나는 조동사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가 존재하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얘들아 능동형이라고 얘기해서 다 알다시피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올 때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형이라고 하는 또 조동사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동사 뒤에 be 플러스 pp를 쓰는 경우가 좀 있다. 여기에 be는 얘들아 고정이 되어 있는 be이기 때문에 이 형태 절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를 가지고 바꾸면 안 된다. 그냥 be야. 무조건 be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엔 완료형 조동사가 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온다라고 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고등과정을 공부를 할 때는 조동사의 형태가 몇 가지냐 그러면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요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능동, 수동, 완료형 이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조동사가 동사로서 갖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만 좀 뽑아서 얘기를 하면 두 가지만 기억해. 지금 내가 한글로 풀어서 지금 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야. 그잖아. 그지? 예를 들어 우리가 조동사를 쓰는데 I can이라고 쓴다고 can이라고 하는 동사가 이게 앞에 지금 3인칭 단수가 있고 여기다가 can 세워 쓰지 않잖아. 그지? 근데 이런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서 he, can 이런 표현은 있어. 이게 뭘까? 주어가 두 개인데 동격이야. 그 깡통 같은 녀석이 말이지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이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비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에 동사의 형태는 항상 보다 앞에 주어를 따라가게 마련인데 조동사만큼은 주어의 인칭이 뭐든 주어의 수가 뭐든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됐지? 이 두 가지만 딱 특징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동사의 종류로 들어가서 일단 핵심만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뭐 조동사 하면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사죠. 그죠? can이라고 하는 동사에 우리가 본 수업도 했고 오늘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훑어 넘어가면은 사실 조동사에 대해서는 니네가 다 배우는 거야. 다. 내가 빼놓은 게 없어. 이게 뭐 고1이기 때문에 빼고 뭐 고2이기 때문에 넣고 이런 게 없다고. 근데 can은 네 가지. 첫 번째 일단 능력. 뭐 할 수 있다는 뜻이 다 알고 있다. 그럼 준서야, 요거 can 대신에 일반 비동사를 가지고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 또 뭐가 있지? be. 그렇지, be able. 그렇게 나와야지. be able to 같은 뜻이야. 쭉 정리해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락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
May I have your name? 당신 이름 뭡니까? 이거를 may 대신에 Can I have your name? 똑같은 뜻이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도 되겠니? 라고 하는 허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의 뜻으로 쓰여요. 여기가 can이든 아니면 could든 뒤에 이렇게 be가 붙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can be, could be는 그지? 뭐뭐할 가능성. 뭐뭐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could have pp. 요거는 아까 우리가 조동사의 형태 가운데 1, 2, 3 가운데 여기에 지금 속하는 거였지. 사실은 이게 주로 이제 고등과정에서 고1부터 4까지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 조동사를 가지고 출제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얘들아. 이게 내신이든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든 간에 보통 조동사는 동사기 때문에 동사 형태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고 그게 그냥 10개 가운데 9개는 다 그런 문제인 거야. 자, could have pp 뭔 뜻이야? 이게 어감이 되게 다른 게 뭔 줄 아니 얘들아? 이 말인즉슨 기본적으로 주어는 그 과거에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뒤에 배우게 되는 should have pp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거야 본질적으로. 얘는 지가 분명히 할 수도 있었어. 언제? 이거 다 could 뒤에 이렇게 얘들아 여기까지는 다 can do의 동사의 원형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얘와 얘 첫 번째 가와 나의 형태까지는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현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까지의 의미 정도로 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조동사가 뭐가 오든 모든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 시제에 완료형 형태가 붙어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의미가 과거로만 가야 돼. only 과거. 알겠어? 그래서 얘도 내가 그 과거에 할 수 있었는데 나 그거 안 한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가, 나의 형태, 능동, 수동과 그 다음에 가나와 다의 차이점은 뭐다? 의미하고자 하는 그 시점과 시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야. 쿠드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아니면 BPP는 다 현재 포함 미래까지의 의미인 반면에 뒤에 완료형이 붙는 조동사는 다 과거만 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 사실. 그거 이제 앞으로 물어볼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쓸게. 이거 필기 잘 해놔. 자, 이번에 may라고 하는 동사. 역시나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죠? 뭐 메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지? 추측. 아마도 뭐일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기원 비 내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문장의 어순이 중요하거든. 이렇게 기원문을 쓸 때에는 메일을 맨 앞에 쓰고 이거 의문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일을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 놓고 그 뒤에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는 평서문의 어순으로 기원문은 만든다는 거지. 이거 니네가
졸업할 때까지 쓸 일이 있을까? 쓸 일은 없을 거야. 다만 알고는 있어야겠지. 그치?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과 아예 모르는 거는 그치? 또 다른 문제예요. 네 번째. 앞으로 나오는 모든 조동사의 4번은 다 완료형을 쓸 건데 얘는 뭔 소리냐 결국에. 아까 얘기했지? 완료형은 무조건 과거만을 의미한다. 아마도 뭐뭐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과거에 대한 추측 정도로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maybe는 뭐냐? maybe 뭐야?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라는 뜻이지. 일 것이다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의 현재에서 현재부터 앞으로까지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추측이 돼요. 이게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maybe가 진짜 무책임한 놈이야. 이게 maybe 말할 때 별로 안 좋아해. 미국 가서 얘기할 때. 왜냐면 이 maybe가 이거 나 책임 못 져. 그냥 그럴 거야. 카더라 정도의 의미. 그러니까 확실성에서 보면은 우리 마치 maybe가 그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뭐 5대5 정도의 확률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maybe를 쓰게 되면 may might는 문장의 주어는 거의 책임 못 질 정도의 수준의 불확실한 추측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추측. 그래서 추측의 강도가 얘들아 굳이 숫자로 표현을 하자라면은 10% 미만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는 이런 거 매일 남발하면 굉장히 본인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잘 기억해봐야겠지. 참고로. 그 다음에 세 번째 should입니다. 조동사 가운데 굳이 선생님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사실 다 중요한데 내가 내 판단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본다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딱 그거 기준이 하나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시험에 적용이 돼서 출제가 되느냐. 조동사에서는 얘가 다 튀어요. 제일 많이 나와. 제일 지겹게 나와. 이게 어법 문제가 고3 때까지 should는 계속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나오는 것도 너무 뻔한 레퍼토리로 나와. 자, 봐봐. 얘도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줄게. 첫 번째, 이거는 좀 다릅니다. 앞에 나와 있던 가와 나의 출발과 다르지, 그지? 의무야. 뭐 해야 한다는 의미. 자, 근데 의무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지? 얘랑 친척들이 몇 가지가 있어. 뭐냐면 하나는 해부터 알지.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면 의무의 강도가 대략 비슷한 정도의 무게감과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should는 have토와 그 다음에 ought to 요 세 마리가 거의 비슷한 강도야. 그래서 같이 돌려 쓰면 돼. 알겠니?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즘 잘 이해하고 있지? 두 번째. 얘도 허락의 이런 식으로. 얘네 아마 중학교 때 다이얼로그나 리슨 앤 스픽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봤던 내용일 거야. Should I, shall we, shall I 허락 해도 되겠냐는 뜻이 되는 거지. 쌍팔년도의 영화긴 하지만 되게 오래된 영화가 한데 Shall we dance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춤추실래요? 아니요. 세 번째 금지.
금지는 얘들아, 금지는 부정문이 사용될 때 쓰이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찬가지. should have plus pp. 자, 얘는 얘들아 역시나 여기 조동사 뒤에 완료 시제니까 과거의 의미였겠지. 얘는 앞에 거랑 달러, 뉘앙스가 완전 달러. 사실상 아까 내가 얘기했지, 얘가 탑 티어라고. 조동사 가운데 고등 과정에서 탑 티어 안에서 제일 중요한 탑 티어 오브 탑 티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하고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사항이야. 내가 무조건 암기하는 거 너무 싫어거든, 공부할 때. 그래서 웬만해서는 암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내 입에서 본 건 암기하라고 했잖아. 특히 우리 지난주에 가정법 문장용 때 내가 그 암기라고 얘기했었지. 그런 식으로 이따금씩 암기하시오라고 하는 것들은 외워두면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니네들이 공부할 때 편할 거야. 얘는 암기해야 돼. 얘는 이게 뭐냐?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주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미지수야. 얘가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까 could, have, pp는 뭐가 있었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근데 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은 미지수, 퀘스천 마크. 다만 뭐다? 어떤 느낌이 들어오냐? 과거에 대한 정말 아주 깊은 후회, 그 다음에 아쉬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라는 여기 쓸게. 머스트. 야, 머스트는 모든 의미에 어디에 쓰이든 가장 센 놈이야. 조동사를 배우면서 머스트보다 센 놈은 없어. 머스트가 그냥 지가 끝판왕. 자, 그래서 요것도 얘들아 네 개로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 슈드랑 다르지? 앞에 보면은 이 강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세거든. 그래서 뭐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안 하면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 이럴 때 머스트 쓰는 거. 이 머스트도 남발하지 마 얘들아.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얘들아 그냥 긍정문일 때 쓰는 표현이잖아. 근데 요 2번에 똑같이 의미상 가장 강한 강한이 붙는데 강한 금지가 붙어있어. 강한 금지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지. 이거는 뭐다? 문장 자체가 not이 들어가는 부정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강해. 내가 왜 끝판왕이라고 했는지 알겠지, 그지? 강한 추측. 이거는 must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은 비동사 플러스 pp. 이거는 틀림 없이 뭐뭐. 자, 여기서 아까 배웠던 거 떠올려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나 BPP, 능동형, 수동형은 둘 다 시제가 어디에서 어디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지? 현재에서 앞으로 미래까지의 의미였지. 봐봐,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추측하는 게 아니지. 지금,
그리고 앞으로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라고 얘기할 때 쓴다는 거야. 뉘앙스의 차이를 잘 구별해. 자, 반면에 똑같이 강한 추측인데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뭘 쓴다? must를 쓰고 앞서 배웠던 거와 같이 완료형을 쓴다는 거야. 지금 이건 뭐야? 그래도 의미가 다르고 한 번이야. 틀림 없이 뭐뭐 였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지. He must have killed her. 그 녀석이 그녀를 죽였음에 틀림없다. 이 정도면 얘들아 거의 명탐정 셜록 홈즈 수준의 확신 갖고 추정하는 거야. 걔야, 걔가. 안 봐도 뻔해. 걔가 그녀를 죽였어. 걔가 살인자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조동사는 이렇게 4대 첨언이야. 나머지는 다 곁다리로 묶어서 공부해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래놓고 하나더라 바에서 기타 조동사 기타 조동사는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딱 하나만.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have to, ought to는 얘들아 뭐 알지? have to가 삐질래요. have to까지 내가 설명 딱 2개만 얘기해 줄게. have to는 2가지로만 나눠서 정리해 주면 끝. 더 볼 것도 없어. 하나는 긍정문에 사용되는 have to가 뭐야?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의무, 그지? 그 다음에 부정문, 예를 들어 뭐 don't have to를 쓰든 아니면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doesn't have to를 쓰건 요거는 뭔 뜻이죠? 중요한 거는 이게 얘가 해야만 할 때의 의미는 그냥 의무의 뜻인데 그죠? 이렇게 부정문으로 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not이 추가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런 뜻이 되는 거지. don't, doesn't, 이렇게 바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의무가 아니죠? 그지?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왜 썼냐? 얘랑 얘랑 문장을 서로 바꿨을 때 동사끼리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문장 전환이 얘와 얘는 서로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 조동사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니드입니다. 니드. 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니드는 그냥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 그지? 자, 근데 얘가 좀 골 때리는 놈이야. 뭐가 있냐면은 어떤 문장에 사용됐냐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는 거. 아마 얘가 우리 영문법에서는 니드가 유일할 거예요. 완전 별종이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니드 있지? 얘는 가만히 봐봐야 돼. 그 문장에 쓰임. 얘 무조건 큰 긍정문에 사용될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긍정문에 사용될 때는 need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 동사 원형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로 사용합니다. 자, 이거 기타라고 내가 분류를 했지만 이거 알아두면 눈에 되게 있어 보이는 거야. 웬만한 고위 고3들이 이거 아는 놈들이 몇 명 많지가 않거든. 근데 이게 안 나오냐? 안 나오지 않거든. 미리 좀 알고 들어가죠.
그럼 봐봐 일반 동사. 긍정문일 때는 일반 동사라고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니까. 자 근데 얘가 부정문이나 그 다음에 의문문,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사용되잖아. 그럼 이때 조동사, 이거는 잠깐만. 이때는 조동사가. 그래서 이게 need, I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석준이한테 물어봐야죠. 석준이 눈이 왜 그러냐 왼쪽에? 다쳤어? 아니? 근데 저는 원래 모든 거는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거든. 아는 만큼. 석준 아니 뭐가 들어가요? Did I do it? Did I to do it? Do it. 왜 이렇게 길게 고민을 했어? 고민 포인트가 뭐 있었나? 당연히 이거지. 왜? 의문문에 사용되는 need는 쉽게 말해서 얘는 그냥 can I와 같은 조동사라니까. 조동사.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죠. 알겠니? 자 그래서 need라고 하는 녀석은 긍정문일 때는 뭐다? 일반 동사로 사용되지만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사용되는 nee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로 짠 하고 바뀌기 때문에 이 need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 거야. I need not to do it이 아니라 I need not do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난 니네가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자, 이런 것도 있다. 이제 독해지문 같은 거, 수능 독해 모의사법 보면 여기 뒤에 이렇게 올 때. 니드 뒤에 이게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뭘까 이 니드가? 이게 뭘까 도대체? 동사는 동사야. 자 근데 앞으로 니드 뒤에 이렇게 동사 ing 동명사가 오잖아. 이건 뭐야? 수동을 주어가 이 동작을 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주어가 이 동작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냐? need be 플러스 pp로 바꿔주면 돼요. need 뒤에 동명사는 뭐다? 반드시 수동이 되는 거야. 알겠어? 책에 없을 거라나? 됐죠? 가벼웠어. 책에 있는 거 포인트 1, 2, 3를 사실은 이거를 다 더해서 그 내용을 더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니네가 받았던 자 잠깐만. 자 기초 연습 문제 니네 받은 문제 있죠 지금? 그거 총 다 해서 10개밖에 안 돼. 풀어봐. 네? 아 맞다.
집에서 늦게 출발했어? 집에서 아까 늦게 출발한 거야? 자,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야, 1번에 뭐야? 얘죠? 이런 게 어딨어?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석준아, 그러니까 석준한테 시키지? 일단 뭘 시켰으니까. 뭐로 바꾸면 돼? 그냥 be able to 바꾸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녀석이야, be able to. 자,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는 거. 준석. 뭐가 돼야 돼? 야, 여기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여기만 봐가지고는 답을 딱 명확하게 딱 끄집어내기는 뭐한데 요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을 뭔가 암시해주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단서였지. 뭐가 되는 준석은? 내가 야 여기 있던 great 샷이 뭐냐? 여기 샷이 뭐냐? 설마 내가 총을 쏜 거겠어? 그건 아니잖아. 나 정말 멋진 장면을 놓쳤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야? 놓쳤으니까 얘 카메라 갖고 온 거야, 안 갖고 온 거야? 안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야 됐는데 아쉬워. 과거의 아쉬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슈드가 돼야 되는 거지. 아까 했잖아. 과거에 대한 아쉬움, 그지?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그 다음에 3번에 그녀가 집에 있었을 리가 없다.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이거는 can not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얘들아. could가 아니었지? can not have pp. 이거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자, 이번에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이래. 그제? 영찬아 뭐냐 당연히? 2번? 3번? 세연아 몇 번인 것 같아? 2번? 여기 답이 왜 갈리지? 규태! 몇 번? 아니 이것들아, 이게 내가 봤을 때 너무 쉬워서 그런 것 같아. 아니 이거잖아. 아니 슈드 조동사잖아. 조동사 뒤에 to still 쓰면 돼? 아니 빼야지 얘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어. 그 다음 5번. 선생님을 당황하게 하지 마라. 자, must의 의미가 다른 게 무엇이냐를 고르시오라고 했었지. 자, 이건 말하겠지, 그지? 형준아 뭐냐? 1번이죠. 1번만 의무 표현이었고 나머지는 다 보다 B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추측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그냥 조동사의 감정도 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모의고사의 형태로 바꾸어 놨다라는 거지. 자, 다음 글의 밑줄칭 부분적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이거는 꼭 조동사의 문제로만 풀어서는 안 됐었던 문제예요. 왜냐면은 조동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고 얘는 또 별개의 예시를 붙이는 거지. 내가 이거 지난주 수요일 날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정법을 하기 직전에 아마 니네 본 수업 시간에 쓴 노트 필기에 보면 있었을 거예요. 그지?
건우. 몇 번? 3번. 잘 풀었어. 이거 맞은 사람. 맞은 사람. 잘 풀었어. 잘한 거야. 왜냐면 여기 앞에 insist가 있었지. 우리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게 되면 원래 여기는 뭐야?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온다고 배웠지. 자, 근데 그것도 어떤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담긴 내용일 때는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얘도 일반적인 동사의 시제 일치의 방식으로 문제 풀라 그랬었지.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가 있고. 근데 얘는 뭐야? 그의 팀은 됐기야와 같다. 뭐가 된다 여기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안전한 경로를 그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더해주는 말이야. 단순 사실에 대한 안내가 아니잖아. 그냥 뭐뭐 한다, 뭐뭐 했었다, 현상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더 안전한 도로로 가야 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의무감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에 조동사 should가 이렇게 생략되고 동사의 원형이 온다라고 정리해 주면 돼요. 이거 좀 어려운데 몇 번 풀다 보면 이제 감이 올 거야. 자, 그 다음 2번의 예를 ABC의 어법에 알맞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쭉 펼쳐놨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형태의 문제였고, 자, 일단은 이거 2번 맞지? 자, 2번에 일단 정답 뭘까? 형준아, 뭔 거 같아? 일단 A번 먼저. participates. 자, 근데 봐봐. 일단 하나는 알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같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야. 뭐가 또 들어가 있어? 요구, 주장, 제한, 명령 가운데 그 주장이 제한이 있어요. 봐봐, 여기 뒤에 대절 이하에 모든 멤버는 피드백 세션이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 세션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어? 해야 돼라고 하는 당위성이 들어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가 있으면은 여기 앞에 뭐가 생략이다? 부동사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가야 되는 거지. 형준이가 얘기했던 participates는 얘들아, 이게 앞에 이런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가 없었어요. every 뒤에 단수의 명사가 온다는 수일치의 관점에서는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앞에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위성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 이하의 내용이 단순히 지구는 둥글다 라고 그가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그럼 여기다가 과거 시제 쓰면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가 제안을 했다. 그가 주장했다. 규태야, 예를 들어서 대절 이하에 학원에 3시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써야 되는 거야? 당위성이잖아. 그런 거는 이 경우에는 앞에 주동사 should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둘을 좀 구별하자라는 거지. 단순 사실의 안내냐, 당위성이냐. 되니? 그래서 그 다음에 B번 가봐. 잠깐 배워두고 나왔지. 이 need가 지금 뭘로 쓰이는 거야? 부정문으로 쓰였지. 이럴 때 need 뭐라고?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인 need는 뭐라고? 그렇지, 조동사. 그래, 봐봐. need, not을 건너뛰고 이 have가 나왔잖아 지금. 동사 원형이 온 거야. 그치? 자, 그러면 he emphasized, 그가 emphasize, 강조했대. 대절 이하를 강조했대. 우리가 뭐다? 예산에 대해서
여기다가 must have worried라고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강조했다.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틀림없이 걱정을 했었을 거라고 강조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강조했으면 지가 뭘 강조했는지에 대한 주장의 내용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따라서 뭐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도 똑같이 have pp는 뭐다? 모든 조동사 뒤에 have pp는 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었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일단 participate didn't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2번이냐 5번이냐 이제 should냐 would냐의 싸움만 남아 있는 것이지. 잘 봐. would. 내가 아까 will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치? 안 한 이유 있지 안 했겠니? 내가 아까 그냥 4개만 있다 보라고 했었잖아. 4개 하고 기타 조동사. would have p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되게 모호한 개념입니다. 봐봐 그러면 we 하고 건너뛰어. 우리는 have known the risk. 요거만 봐. 그 위험성을 우리가 have known 인지했었다라는 거지. beforehand는 사전에 미리라는 뜻이지. 그럼 우리가 그 위험성을 사전에 미리 인지했었었다. 했다. 뭐 하기 위해? To avoid such a significant delay. 자, 그러한 엄청난 지연, 늦어지는 거지. 그러한 엄청난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위험성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야 됐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지. 오케이? 이럴 때 쓰이는 편이 뭐가 있어? should가 있지. 후에 I should. 후에 I should은 다 누구 담당이야? 누구 담당? 누구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다 should 앞으로 해쳐 모여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너는 2번이었어. 요렇게 문제가 나와 수능에 얘들아. 이게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아마 2002년 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야. 그냥 아무 허접한 문제나 지금 띄워놓고 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번 자 일단 보니까 대화문이네. 오랜만에 보는 I'm surprised that the Mike failed the driving test yesterday. 난 놀랐대. 너 왜 놀란 거야? 그치? 이것 때문에 놀란 거죠. 마이크가 어저께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놀랐대. He has been practicing for months. 우리가 뭐 하는 거야? Has been practicing. 우리 이제 문법 특강 들었으니까. 그치? 요거 현재 완료의 뭐야? 진행 시제. 그러면 얘가 수개월째 연습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 완료와 완료 진행은 완료 진행은 무조건 지금도 여전히 어떤 행동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has pp 뒤에 ing를 붙인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는 수개월 동안 연습을 해오고 있는 중인데 마이크가 망쳤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에 붙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해가 덩치 안 되는 거지. 내가 필기 시험 100점 맞고 필기 다 100점 맞아. 사실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다 웬만하면 100점 맞거든 필기 시험. 뭐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와. 운 좋으면 이런 문제가 나와. 다음 중 자동차가 가야 될 신호의 색깔은 무엇인가?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뭐야? 녹색이야? 가야 되는 거. 녹색깔이잖아, 그지? 내가 도로주행이라고 하는 시험이거든. 1차, 2차, 2차 때. 도로주행 시험에서 감점 5점을 받았어. 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운전면허 시험 할 때 나올 수가 없는 항목에서 내가 페널티를 먹는 거거든.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가지고. 뭘 것 같냐? 예상이 안 되지. 과속. 도로주행하다가 시속 10km가 오버돼가지고 과속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마이크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친구죠, 그죠? 이 정도 했는데 안 됐다. 매우 위험한 친구. 도로 위에 폭탄이 되는 거지.
자, he 봐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야. 그건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 일단 이런 사실이 있었대. 그가 빈칸을 했고 충분히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그는 was probably too nervous to focus during the exam. 이게 문제였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 시험 보는 동안에 너무나 긴장을 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 앞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일단 얘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는 가주는 게 맞겠지. 했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니면 준비를 틀림없이 했었을 텐데 이 위에 사실을 보건데 근데 얘가 너무 긴장했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글의 동사의 짝꿍은 뭐가 되겠니? 얘가 1번 되겠지. 1번 틀림없이 했었을 거야. 라고 강한 추측, 그죠? 긍정. 4번 이제 2개 남았다. 한 번 더 10분 쉴 거야.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어색한 게 무엇인가? 야, 요거는 아까 안 나왔었나? Might as well.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죠. 자, 봐봐. 제일 어색한 거. 뭘까? 정답은 2번이었지. 여기서 또 나왔어. 그치? insist. 요구 주장에 해당되는. 자, 근데 봐봐. 이제 얘가 요렇게 쓰고 싶으면 뭐라 그랬지? 이 자체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 당위성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당위야. 그러면은 그 목격자가 대 이하와 같이 주장을 했다. 그 사고가 다리 위에서 발생을 했었다라고 얘기했지. 사실 자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뭐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 insisted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장하다라는 뜻의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이 아니라 그냥 뭐했다 insisted 사실을 알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고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사고가 다리 위에서 일어나야만 해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얘기하는 거 어딨어? 차라리 죽으라고 저주를 하고 말지. 그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그냥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시제 일치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여기 올 수 있는 종속절의 주절의 시제는 과거 혹은 헤드 플러스 PP 둘 중에 하나를 센스 있게 골라서 써주면 끝. 되니? 당위성 그 세 글자만 잘 기억해. 자, 그 다음에 5번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짝지은 걸 골라봐. 정답은 얘들아 2번이었어. 역시 이거 다 맞은 사람 수능 실전 5개 다 맞은 사람 없지. 혹시나 싶어서 모르겠어. 자, 그러면 아닌 것만 한번 왜 틀렸는지만 봅시다. 이거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치? 서연아 이거 왜 틀린 거 같아? 그렇지. 뭘 빼면 되겠어? 그렇지. 잘 정리했네. 자, 그 다음에 C번 틀렸대. 석준아, 뭐 틀린 거야? 스페인. 그렇지. would, rather 동사 원형. 그지? 조동사. 자, 그 다음에 2번 남았어. You had not better work alone in this neighborhood at night. 뭐야? 영찬아. had better not work. 오케이? 요 had better는 조동사니까 이걸 빼야 돼.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돼.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 부정문이잖아. 새삼스러울 게 없지. 자, 일단 15분까지만 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요즘아 이따가 5시 수업 끝나고 1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6시부터 본 수업 있는 거 알고 있어. 너 집에 갔다 올 거니?